자, 형식의 종류랑 리스트 형식이에요. 그래서 실습 시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뭐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거랑 연관돼 있는, 그래서 저런 인덱스 개념을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나, 그 어떤 거를 쓰기 위해 어떤 걸 쓸 수 있나 등등을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과제 넘버 2는 다음 주로 미뤘어요. 다음 주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 형식이라고 4가지를 배웠는데, 걔네들을 여러 그룹으로,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해서 숫자 형식들이랑 시퀀스 형식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걸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시퀀스 형식의 일종의 리스트 형식으로 오늘 소개를 할 거고, 아무튼 리스트를 포함해서 이런 시퀀스 형식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문장 적는 방법, 새로운 연산자, 달리 말하면 새로운 수식 적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함수 마련되어 있는, 내지는 새로운 부가적인 형식 같은 것들을 구경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뒷수업이 있단 말이죠. 45분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25분 남았는데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시퀀스 형식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제 꺼내보고 싶어요. 일단 값의 형식 우리 4가지 요 정도 구경해 봤잖아요. 근데 뭐 타입의 타입은 타입이다 이런 소리 한 적 있는데, 걔는 일단 그 정도로 내비두고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법한 거는 저 정도 4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숫자들, 소스 좀 달린 거 안 달린 거, 그 다음에 글자들, 그 다음에 참 또는 거짓, 여러분이 얼마든지 리터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등등등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 친구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불 형식, 인트 형식, 플롯 형식은 숫자 형식의 일종으로, 나쁘게 말하면 한 통속이에요. 서로 호환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지금 과제 넘버1 목표 2번 할 때 아마 이 친구들이 숫자 형식으로 호환되기 때문에 지금 개 털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용 함수의 리턴 값의 형식이 뭐냐를 먼저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불 형식이냐, 숫자역을 하면 인트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라면 플롯 형식이거나 불 형식이게 됩니다. 그걸 먼저 일단 분기 흐름을 구성한 다음에 불 형식이면 true냐 false냐, 그 다음에 플롯 형식이면 그건 이제 직선거리니까 바로 쓰면 되겠죠. 등등등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숫자 형식입니다. 서로 호환되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str 형식만 숫자 형식이 아닌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str 더하기 int 같은 거 하면 바로 타입 에러가 떴잖아요. 그 이유는 str 형식만 그 일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지금 true 더하기 3 하는 거잖아요. bool 더하기 int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은 호환이 돼요. 그래서 true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뽑아갖고 쓰게 됩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true는 int 형식으로 간주하면 1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3이 돼서 엔터 치면 4가 나옵니다. 그리고 false는 플롯 형식으로 간주하면 0.0이 돼요.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bool 더하기 str 하면 마치 우리가 int 더하기 str 했을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숫자 형식이고 한쪽은 시퀀스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형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값 내지는 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을 시퀀스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시퀀스라는 단어 순차할 때도 나왔던 영어 단어죠. 아무튼 진짜로 시퀀스 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str 형식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하나를 줄줄이 나열해 가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입니다. 다른 시퀀스 형식은 글자들이 아닌 다른 뭔가를 나열해서 다루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퀀스 형식을 다룰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식 적는 방법, 새로운 연산자를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랑 같이 적읍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재부팅 할게요. 우리가 메시지는 헬로 5글자 적고, 여기서 그러면 일단 메시지 엔터 치면 헬로 5글자 나오겠죠. 여러분이 대괄호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엔터키 대충 왼쪽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 대괄호 3 한다고 엔터를 치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자, 이걸 엔터 치면 이제 놀랍게도 우리한테 메시지 5글자인데 세 번째 글자 L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메시지엔 5글자, 메시지라는 이름을 갖고 5글자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정확히 한 글자만, 내가 원하는 번째 한 글자만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요. 요거는 지금 시점에 살짝만 구현해 둘게요. 지금 정확히 뭘 한 거냐?
요거 지금 대괄호 연산자로 큰 수식을 만든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이름 사전에서 이름 메시지를 찾습니다. 거기엔 id 값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에 갑니다. 헬로 5글자짜리 str 한 칸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수식 3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 손에 int 값 3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칸에 있는 5글자 줄 중에 정확히 세 번째 글자를 가져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L 한 글자를 뜯어와 갖고 우리 눈에 지금 반응으로 보여준 셈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메시지를 A, B, C, D, E로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고 메시지 두 번째 거를 알려줘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메시지, 아니, A, B, C, D, A, B, C, D, 5개 중에 두 번째 거 뭡니까? 그죠? B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초중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그게 정상인데 지금 여기서는 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0번째 걸 알려줘 하면은 이때는 맨 앞에 거 A를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덱스랍시고 우리가 지금 뭔가 배워갖고 지금 대괄호 연산자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 5글자가 존재한다고 할 때 맨 앞에 거를 꺼내줘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는 대괄호 1을 하면 안 되고 대괄호 0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헬로 적어봤잖아요. 여기서 대괄호 3 할 때도 HEL, L5였는데 L 2개 중에 왼쪽 거를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오른쪽 거를 우리한테 줬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3번째 거니까요. 일단 저는 이거를 표현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최대한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표현할 때 맨 앞에 거 하면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덱스 값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0번째라고 여러분들한테 따로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랑 두 번째는 다르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 여러분이 자유롭게 수식 적을 때 섞어서 쓸 수 있는 연산자예요. 이 친구는 시퀀스, 뭔가 메모리 위에 나열되어 있는 친구, 내용물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대충 우리 수업에서는 이 대괄호 연산자로 구성해둔 큰 수식을 대괄호 수식 정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때 일단 대괄호 왼쪽에 적어둔 수식을 먼저 계산해요. 그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 맞다면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합니다. 방금 전에 뭐 3 이런 거 리터럴 적어놨었어요. 자, 그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인덱스 값으로서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위에 있는 하나를 골라갖고 전체 대괄호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가져오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시퀀스의 가장 첫 번째 칸을 의미하는 인덱스 값은 보편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0이에요. 1이 아니라. 1인 언어도 있긴 해요. 1인 환경도 있긴 합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0이에요. C도 0이고, 자바도 0이고, C샵도 0이고, 파이썬도 0입니다. 그래서 나름 중요하게 쓰이니까 시작은 0번째 정도로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0이냐? 1이 아니고 약간 사연이 나중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외워두시고 주입식 교육 받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해봅시다.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3 한 다음에 대괄호 0 하고 대괄호 닫으면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의 0번째 값입니다. 3이면 숫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엔터 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3이라고 얘기해 줄 법도 한데, 자, 우리 봐봐요. 우리 숫자 형식 지들끼리 놀고 str 친구가 같이 놀자 하면 바로 손절했잖아요. int 더하기 str 막았습니다. 플롯 더하기 int는 다 되는데요. 여기선 지금 역으로 지금 숫자 형식 너네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었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시퀀스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자리다. 너는 시퀀스 형식이 아니니까 바로 손절을 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 한국말이죠. 안녕 두 글자 적고 0번째 글자 뭐니 물어보면 이 친구는 한국말 잘합니다. 안이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특이해요.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한 다음에 나 그 365번째 값을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엔터를 치면 이거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자, 일단 세를 얻고 싶다라면 대괄호 0 하면 됐었을 거예요. 글 하면 1이고 자 하면 2입니다.
근데 여긴 365예요. 하면 꺼지라고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오류인 인덱스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지금 시퀀스 3칸짜리 친구인데 너 지금 365번째 칸에 담겨있는 건 나한테 꺼내라고 하는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고 우리한테 꺼내는 대신에 오류 메시지를 뱉도록 파이썬 동네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형식과 관련한 문제도 아니고 이름과 관련한 문제도 아니고 등등등 이 전부 다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지금 그 5-1에서 제목으로 박아놓고 1시간 동안 딴소리 하다가 드디어 한번 구경해보고 넘어왔었던 그 인덱스랑 관련한 오류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돌아다니면 안 되지. 여기서 녹음하니까. 그래서 스트링,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다. 선 넘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뱉었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 넘지 않는 선에서 0, 1, 2 정도까지 했다면 이때는 유효한 인덱스 값으로 간주가 돼서 2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자를 우리한테 얼마든지 던져줄 수 있었던 겁니다. 대충 그래요. 그래서 인트 형식은 숫자 형식이지 시퀀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이 너무 큰 경우 새로운 오류 인덱스 에러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등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대괄호 수식 적는 방법 이 정도 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순서라는 거 얼마든지 이전에 써본 적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포문이라는 새로운 문장 적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 살펴봤었던 그 대괄호 연산자는 여러 개 나열돼 있을 때 여러 개 중에 내가 원하는 정확히 하나를 골라서 쓰고 싶을 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수식이 뭐라 그랬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하나, 여러 개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쓰고 싶다. 그러면 그 하나가 계산 결과값으로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실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 대괄호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새로운 문장 적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를 뽑아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내용물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각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가면서 내가 뭔가 작업을 수행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py 파일 하나를 준비해서 적당히 바탕화면에 저장한 다음에 이거 저만 칠게요. 뭐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요거를 저라면 복붙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저니까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df 파일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할 거거든요. 제가 그러시라고 .pdf 파일을 드리고 있고 저는 그리고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pdf 파일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요 .pdf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런 에지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걸로 .pdf 파일을 여시면 제가 지금 복붙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예쁘게 복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들여쓰기라든가 엔터키라든가 이런 게 조금 뭉개져서 튀어나오거나 할 텐데 그거는 방법 대충 알려드렸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탭하고 너무 많이 했다 컨트롤 대괄호 열었다 닫았다 해서 조정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우리 수업의 이해시 코드를 여러분의 .py 파일에다가 적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시 코드를 보여드렸고 얘를 저장하고 실행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예전에 봤던 코드가 여기저기 숨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while문 대신에 for문이라는 친구가 적혀 있고 뭔가 MSG라는 이름 여기도 적혀 있고 여기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라는 이름 여기도 적혀 있고 여기도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F4를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학교 종이 땡땡땡 끝 하고 마지막 1초 쉬는 것까지 하고 전체 코드 내용물 이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아마도 학을 출력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쉬는 부분은 요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프린트 호출식이 적혀있는 이 문장은 지금 아마도 총 7번 실행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잠자는 것도 7번 잠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번 요 문장을 실행할 때마다 처음에는 학을 집어넣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교를 출력하고 종이 출력하고 등등등을 실제로 수행했다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 이, 땡, 땡, 땡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밖에 지금 글자들을 출력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처음 실행할 때는 학을 출력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C에 학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다시금 실행하는 시점에는 C에 교가 담겨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하고 띄어쓰기 출력하고 0.5초 쉬었던 거예요. 등등등입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역으로 저 실행 양상을 토대로 역으로 이 포문이라는 친구의 실행 양상을 간단하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문 내용물인 이 두 문장은 MSG의 내용물 글자들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실행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글자씩 출력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0.5초씩 중간중간 쉬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포문의 첫 줄을 자, 요건 제 권장사항이에요. for C in MSG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C랑, 그러니까 for 바로 뒤에다가 each라는 영어 단어를 붙여갖고 읽으시면 좀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for each C, 여긴 복수형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 in MSG, 한글 패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들여쓰기에 둔 문장들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와 같이 여러분이 적는 셈이 돼요. 괜찮아요?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C를 가지고 출력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0.5초 쉬어줘와 같이 적어놨다라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동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포문은 어떤 10분 남은 거잖아.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컬렉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일단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고 시퀀스 형식들은 컬렉션 형식들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름 사전이 이제 시퀀스 형식은 아닌데 컬렉션 형식의 일종인 친구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나중에 2학년 때 자료구조론이라든가 그런 수업에서 시퀀스 형식이 아닌 그런데 숫자들을 아무튼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형식들을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지금은 그냥 폼은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용도로 쓴다 라고 생각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 적을 수 있는 문장이고 그렇게 하나씩 꺼내온 값은 여러분이 직접 지정한 이름 방금 전에 C에다가 그때그때 한 번씩 담아주게 돼요. 그래서 C의 맨 처음에 학을 담아주고 교를 담아주고 하는 겁니다. C 대신에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이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튼 여기서도 C에 실제로 담기는 값은 그 학 한 글자가 진짜로 담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ID 값이 담기게 되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폼은 들여쓰기 한 내용물은 그렇게 그 이름에 성공적으로 값을 담을 때마다 한 번씩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컬렉션에 값이 n개 들어있다면 내용물을 정확히 n번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컬렉션에 값이 하나도 없다, 0글자짜리 str 값이었다, 그러면 내용물을 정확히 0번 실행해 줍니다. 따라서 이 포문은 반복 실행 흐름을 도입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저기에 값이 몇 개 있냐에 따라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내용물을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문장이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str 형식 있다 구경해 봤었고 그 str 형식 값을 유리줄에 만족하면서 하나 꺼내오기 위한 대괄호 연산자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와서 내용물 문장 실행하기 위한 포문이라는 친구 구경해 봤었고 상당히 중요한 시작은 0번째라는 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요 친구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에 대해서도 리스트 형식 값에 대해서도 여러분 대괄호 연산자나 포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이 되게 비슷해요.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뭐냐만 보면 될 건데 첫 번째 차이점은 아무튼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인데 무엇을 나열해서 다루냐가 서로 달라요. 이제 7분 남은 거죠. 자, str 형식은 우리 아까 봤듯이 헬로 등등, 학교 종이 땡땡땡 등등 글자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기 위한 시퀀스 형식입니다. 리스트 형식은 id 값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기 위한 시퀀스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id 값만 알고 있으면 메모리 그 자리 가서 여기 지금 int 3이 담겨있네, str 뭐가 담겨있네 등등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파이썬에서 변수는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이 리스트 형식은 뭔가 덩어리 하나가 존재하고 그 안에 id 값을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쭉 나열해서 담을 수도 있는 형식이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리스트가 하나가 있다라는 걸 마치 변수가 여러 개 나열돼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하나의 리스트 형식 값을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숫자 3개를 담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 3개, 변수 이름이라 쓰고 새로운 이름 3개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id 값 3개를 담을 수 있는 크기를 가진 새로운 리스트 형식 값 하나만 도입해서 그거를 이름 하나에 담아놓고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무슨 값을 나열해서 다루는지가 달라요. 두 번째 차이점,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과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요약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위에 거는 지금 우리 맨날 적었던 그거죠. 헬로월드 할 때 적었던 그거죠. str 리터럴 적을 수 있어요. 자, 아래 거는 지금 계산하면 길이가 5인 새로운 리스트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대괄호랑 컴마를 써서 적을 수 있어요. 얘는 리터럴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 맞아요.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아무튼 수식 적는 방법 다르다 정도로만 요약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차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요 뒤에서 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로 돌아가서 이 포문을 먼저 알려드리고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느낀 점에 그런 거 적은 친구들 있던데, 단순 노동을 하러 대학에 왔나, 자괴감이 들었다, 막 이런 느낀 점 2주차 때 적은 친구들 있었는데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넘버즈 한 다음에 3, 5, 7 하고 엔터 치면 이제 지금 메모리 어딘가에는 3칸짜리 리스트가 하나 생긴 거고, 거긴 지금 ID 3, ID 5, ID 7이 순서대로 담겨 있는 거고, 넘버즈라는 이름 자체는 그 리스트가 어딨냐에 해당하는 ID 값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쵸? 시작은 0번째이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에 해당하는 7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포문도 적을 수 있어요. 넘버즈 안에 있는 각각의 넘버들에 대해서 그 넘버 값을 여기서 지금 바로 출력하겠다 하면 3, 5, 7 순서대로 꺼내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등등과 같이 아까 봤던 대괄호 연산자 포문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0번째 중요하니까 잊지 말아주시고요.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해놨으니까 넘버즈에 0번째 한 다음에 는을 하고 1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읽어보는 느낌상으로는 넘버즈 지금 3칸짜리란 말이에요. 0번째 칸에 3.0001을 담겠어와 같이 적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일단 오류는 안 나요. 요걸 이제 넘버즈의 1번째 칸에다가 5, 4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담겠어라 적는 거고, 그 다음에 넘버즈하고 엔터 치면 수식 넘버즈를 계산한 결과값을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한테 리스트를 보여줄 때, 리스트 형식 값을 보여줄 때 마치 우리가 수식으로 적을 법한 느낌으로 대괄호랑 컴마를 써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0번째 칸엔 3.0001 있고요. 그 다음엔 str 형식 값 5가 있고요. 여긴 7이 있습니다. 원래는 357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할당문 두 개를 실행한 이후 시점에 다시 보니까 아까는 3 들어있던 자리에 지금 3.0001이 들어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우리처럼 대괄호랑 컴마를 써가면서 리스트 형식 값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대괄호 수식을 할당문의 는 왼쪽 부분을 적을 때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리스트 안에 ID 값이 총 3개가 들어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번째 값만 변경을 했어요. 그게 지금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은 언제든지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str 형식은 그게 안 돼요. 이건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뭔 소리냐? 우리가 예를 들어 텍스트는 뭐 헬로 합시다. 5글자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의 4번째 자리에 5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느낌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헬 느낌표가 되는 겁니다. 제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뜹니다. 지금 네가 5글자짜리 담기는 str 형식 값에 4번째 자리에 담겨있는 글자를 바꾸고 싶다라고 나한테 요청했는데 str 형식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못 써요. 쯔쯔쯔라고 우리한테. 형식과 관련한 str 형식 자체가 그런 걸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뱉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str 형식과 리스트 형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변경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차이점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스트 형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어쩌면 유일한 특징입니다.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000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어. 나중에 여기다가 3 담고 저기다 5 담고 저기다 7 담아야지. 심지어 여기다가 사용자가 첫 번째로 입력한 숫자 담고 두 번째 입력한 숫자, 세 번째에서 입력한 숫자 담아야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지금 숫자가 잔뜩 담겨 있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반복 흐름을 구성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플러스 10씩 해서 다시 담고 싶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값들을 모아서 다뤄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과제 넘버1, 목표 3을 하는 상황 등등에서는 큰 고민 없이 이름 막 몇백 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 커다란 거 하나를 마련해 놓고 차곡차곡 값을 담아가면서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좀 느리거나 할 수 있는데 뭐 우리 1학년이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뒷수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뒷수업 있습니까? 혹시나 뒷수업이 있으면 지체 말고 먼저 가셔도 좋아요. 이거 조금만 진행하면 끝나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누가 저를 뭐 쾅쾅쾅 뭐 FBI 오픈업 하면서 저를 끌어내기 전까지는 일단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뭐를 내용물들을 나열해서 다룬다 그 하나하나 꺼내 쓰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뽑아 쓰려면 대괄호 수식 또는 문장 적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시퀀스 그 자체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볼 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고 싶을 때 중요한 거를 따지자면 지금 그래서 이 시퀀스는 길이가 얼마냐 내용물이 몇 개 들어있냐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렌이라는 친구 함수가 마련되어 있고 딱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친구입니다. 요거 엔터 치면 당연스럽게 7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엔터 치면 당연스럽게 요거 계산하면 3칸짜리 리스트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엔터 치면 3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30 이런 숫자 하나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터 치면 당연스럽게도 문전박대를 합니다. 우리 숫자, 시퀀스 형식, str 형식 핍박받던 그 세상 지금 이제 전세 역전이 된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반대로 기울어 있는 겁니다. 숫자 형식은 여기에 아예 들어오지조차 못해요. 형식 측면에서 입구 컷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값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니까 1이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단순히 이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하게는 컬렉션 형식이 아닌 이유 때문에 숫자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칼같이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EN이고 length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물이 몇 개 있냐 중요한 상황에서는 len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합계를 구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len 해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 실행하는 흐름을 for문이 아닌 while문을 써서 구성하고 싶을 때 역시나 내가 그래서 몇 번 반복해야 되냐 len 번 반복하면 된다와 같이 여러분 적으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range라는 친구 마지막에 소개하면 오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리스트 가장 중요한 특징 내용물 아무 때나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10개를 입력받고 나중에 그걸 갖고 조합을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길이가 10인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일단 덩 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차곡차곡 인풋 호출식해서 값들을 담아가면서 전체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수식 적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리스트가 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대괄호랑 컴마로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100만 칸짜리 리스트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99만 9,999번 컴마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간 잔망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특정 크기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수식 적는 방법을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range라는 친구를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여러분 GPT가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요거. GPT가 맨날 이거 물어볼 겁니다. 아무튼 리스트 한 다음에 range 한 다음에 10하고 괄호 닫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이가 10이고 서비스로 0번째 자리에 0을 9번째 자리에 9를 담아준 채로 우리한테 출고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0부터 시작하는 게 싫다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작 연도 2024 한 다음에 리스트 range 2여부터 그 다음에 2여 플러스 100까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적으면 길이가 100인 리스트를 주면서 0번째 칸에는 2024를 담아준 채로 플러스 1씩 해가면서 그러니까 2123까지를 담아준 채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가 10이 필요하다. 그럼 컴마 9번 찍는 게 아니라 range 10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리스트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식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해본 적 있잖아요. 저 range라는 뭔가 함수 출식 비슷하게 적은 거를 가지고 리스트 하나 만들어줘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아무튼 성공적으로 그럭저럭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이 레인지는 아쉽지만 함수는 아니에요. 이 친구 뭔지 민증을 까보면 얘 형식 이름입니다 라고 나와요. 따라서 민증 가면 당연히 형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int, list 등등과 같은 형식 이름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저게 뭔지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리스트 형식 내지는 포문이랑 조합을 해서 쓸만한 친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방금 전에 봤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데이터 20개를 다뤄야 된다, 데이터 504개를 다뤄야 되는 문제다라면 일단 504칸짜리 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값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반제값 꺼내 쓰면서 또는 전체 합을 구하거나 하기 위해서 포문 같은 거 쓰면서 여러분이 다음 데이터 흐름을 얼마든지 편하게 이름 504개를 도입하지 않고도 이름 하나만 도입하고도 얼마든지 구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요 리스트라는 친구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 관점에서의 이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름 하나를 갖고 값을 하나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심지어 각자 다양한 형식 서로 다른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 다룰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정도 구경해 봤고, 5-2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5-1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각각의 내용물들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 넘버2는 스킵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평소보다 5분 늦게 끝났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안에 유튜브 편집해서 올려둘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